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서류함 기법에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이걸 한번 원포인트 레슨으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류함 기법을 보시는 이런 시도교육청이나 또 고공단 과장급 이런 데서 또 이제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서류함을 본 데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 이 서류함 기법 중에서 이 어떤 신규 업무가 이제 생겼을 때 어느 팀한테 신규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그 신규 업무 담당자를 누구로 하면 좋겠는가, 이런 업무 배정에 대해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제 한번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조직 속에서 팀원 구성원들 간의 업무 조정, 또 어떤 갈등 조정, 이런 것을 하려면 약간의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는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퍼스널리티, 사람의 성격에는 이 사람의 개인적 성격도 있지만 조직도 성격이 아주 판이합니다. 뭐 우리 알다시피 군대라는 조직과 학교라는 조직, 그 다음에 이 관료 조직과 민간 기업은 우리 개인의 성격만큼이나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의 성격을 알고 개인의 성격을 알고 또 개인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중견 관리자로서 또는 과장급으로서 어떻게 팀원들을 잘 업무 분장을 해서 성과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것이 서류함에서 아주 중요시 되고 있죠. 우리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직이 되려면요, 반드시 2인 이상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인 1조직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인 이상의 이 공동체, 그리고 조직이 되려면 2인 이상이 모여 있으면 무조건 조직이냐?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공동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인 이상이 모여 있는 업무 분장을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조직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 어떤 이렇게 이제 동네 조그만한 뭐라고 하나요? 그 껄렁껄렁한 이런 애들이 그 검사 앞에 잡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영화 제목을 모르겠네. 그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검사가요, 야, 이 똘마니, 이놈, 이렇게 부르니까 그 끌렁끌렁한 애가, 아니, 저희들 왜 똘마니라고 하냐, 우리를 조직을 가진 건달이라고 불러달라. 이러니까 그 검사로 나온 그 이순신 장군의 역할을 하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볼펜으로 머리를 탁탁 때리면서, 임마, 조직의 3요소가 너 뭔 줄 알아? 내가 이런 영화를 기억을 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공동 목표, 2인 이상의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업무 분장은 종적, 행적인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종적인 업무 분장은 국장, 과장, 계장 뭐 이러한 업무 분장이고요. 행적인 분장은 이런 주무관이나 사무관들 사이의 업무 분장이 정과 행으로 잘 되어 있어야 그게 조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조직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적 조직체는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라고 할 때 그 관계라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이 오고 가는, 그래서 정보가 서로 잘 전달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잘 표출되고 불만이 전달되고 이러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게 조직이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은 공식 정의가 의사결정이랑 의사소통이란 건 뭐냐,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걸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체에 비유를 한다면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일종의 유기체로서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체에는 피가 돌고 산소가 온몸에 공급이 잘 돼야 그 몸이 건강하듯이 조직에서 산소를 움직이는 혈액순환에 비유된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뭐 어떤 이런 거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업무 처리 시 소통을 중시하기보다는 독단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런 의사소통에 관한 이런 성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직이 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성과 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 창출을 차라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로 업무 조정이고 직원들 간의 어떤 갈등 조정이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조직 관리의 대가를 거스 히딩크 감독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의 리더십 배우자, 이게 한때 이제 이런 기업에서 많이 강의를 한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이러한 우리 시도교육청 같으면 인천시에서 인천시 장학사 시험 선발할 때 히딩크의 지도성을 배우자고 하는 그 히딩크 리더십이 출제된 적이 있었지요. 히딩크는 우리 고질적인 학연, 이러한 학연주의를 조직에서 걷어내고 그 사람의 잠재 능력,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발달 가능성,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박지성 같은 선수가 열심히 뛰느냐 하는 그 의지, 이런 것을 중시를 해서 당장은 이름도 없고 기라성 같은 축구 선수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발로 뛰고 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이런 선수들을 키웠고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이 상당히 한국 축구가 야간대도 세계 4강으로 키우는 그러한 성과 창출을 했던 것입니다. 방금 내가 한 말, 열심히 뛰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게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심리적인 어떤 에너지다, 또는 심리적인 성숙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란 것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해야 그 사람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다흔을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빵을 굽는 장사든 강의를 하는 학원 강사든 교사든 교수든 그 직업이 너무 재미있고 힘이 에너지가 펄펄펄 넘칠 때 그 사람의 강의를 듣는 학생과 수강생과 이런 제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지요. 그러나 히딩크는 이것만 중시하지 않고 노련한 경험이 있는 이런 그 당시 누굽니까? 그 축구 선수들 그 여럿이 있죠. 황새라고 불리는 그런 축구 선수, 또 홍 감독이 되었던 그런 축구 선수들, 내가 이제 스포츠 이런 것에 잘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신구의 조화가 되게 잘 배치를 했죠. 그러면 노련한 축구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축구를 잘한다거나, 또 경험이 많고 이래가지고 기술이 뛰어난 걸, 이걸 우리는 직무성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성숙도는 어떤 경험, 이런 훈련에 의해서, 갈고 닦은 기른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길러지는 것이 바로 직무성숙도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근속연수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사무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그 6급 이하 주무관도 있는데, 이런 근속연한이나 이런 계급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죠. 업무 처리가 아주 탁월하고 처리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말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여기 보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진행 능력이 탁월하다. 이것은 우리 축구선수 중에서 그 당시에 황새라고 불리는 그 축구선수나 홍명보죠. 홍명보 같은 그런 고참 선수들이 뛰어난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홍명보 선수는 대단한 선수였죠. 그러나 우리는 박지성은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20살 갓되는 선수였고, 도대체 저가 누구 백으로 들어왔지? 저가 누구지? 이럴 정도로 무명의 선수였죠. 그러니까 경험과 훈련이라든지 이런 축구의 그 어떤 능력면에서는 조금 떨어졌다. 하지만 살아있는 발동기라고 할 정도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렇게 뜁니다. 아주 어떤 신규 업무를 맡기면 신규 업무를 추진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책임 의지가 아주 강하고, 그 다음에 사기가 아주 높고 문신과 도전 정신이 강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심리적 에너지다, 심리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능력은 직무성숙도입니다. 저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업무 분장 같은 거 할 때 전공 같은 걸 주잖아요. 뭐 대학에서 무슨 회계학을 전공했는 동,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그 분야의 경험이 강하고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그 분야에 아주 노하우가 많다. 이런 이 직무성숙도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중시하고 업무를 분장해서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진의지, 난관을 극복하려는 능력, 도전정신, 뭔가 새로운 업무를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남보다 책임을 많이 지려고 하는 책임 수용 자세. 주변에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현재 당장 직무 수행 능력은 없어도 그 사람이 더 장기적으로 업무 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형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심으로 가고 고추 따러 가는 경험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이거 좀 너도 이렇게 고생한 걸 알아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 그래서 이 고추밭 한번 따러 가면 말이죠, 숨이 확확 막힙니다. 그 더위에 고추밭에 딱 들어가 있으면 사우나는 저리 가라 하는 정도로 더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노래를 부르고 아주 신이 나서 그 다음에 그 고추 색깔을 보면서 이 지구상에서 고추 색깔보다 더 멋진 색깔이 없다고 할 때, 저는 그 우리 아버지의 그때 그 말이 짜증이 나고, 정말로 언제 이렇게 많은 고추를 따냐, 무슨 고추밭이 이렇게 넓냐, 이럴 때 우리 아버지는 이 고추밭이 넓은 것이 아니고 더 넓어야 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걸 이렇게 길러서 우리 학비도 되고 자식들 또 배불리 먹인다는 그 즐거움에 거기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집에 오지도 않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부도 히든크 리더십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는 말이요, 일을 잘하는 나이가 든 장남이나 이런 사람은 좀 어려운 일을 시키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이런 일을 시켜요. 그런데 흥미가 없는 직무성숙도 높고 재미가 없는 이 아이를 어려운 일, 뭐 낫으로 풀을 벤다거나 작두로 뭘 써는다, 이런 일을 맡길 때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부들도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모를 심는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우선 이르기 싫어하고 이렇게 성숙도가 낮은 아이들은 너는 오이만 따라, 뭐 이렇게 해서 제일 쉬운 일, 그리고 흥미있는 일을 맡기곤 하죠. 어려운 일은 장남을 맡기고, 또 똑같은 나이를 이렇게 먹었어도 직무 성숙도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그런 성숙도, 두 가지를 보고 또 이렇게 업무를 배분하는 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걸 분석을 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순수 개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이 있어. 타고난 태생이 남하고 별로 말을 하지 않는 성격.
그 다음에 타고난 성격이 대인관계에는 별로 그런 뭐가 없다. 그 다음에 그냥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싫고 간섭받기 싫어한다. 그리고 자기 일에는 물불 안 가리는데 어떤 다른 사람과 이렇게 협조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성격의 조합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면은 팀원 정보다 해가지고 업무 능력 및 특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 능력은 방금 내가 말했던 직무 성숙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기타 이런 특성은 심리적인 에너지 성숙도나 개인적인 순수 퍼스널리티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중견관리자로서 어떤 업무 조정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장급으로서 어떤 업무 분장을 한다고 할 때 적재적소 배치를 할 때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여러분 같으면 제일 중시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격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성격을 통해서 팀워크를 조장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창출이 목표니까 직무 성숙도를 중시하겠다. 이러기도 하고, 아니야, 심리적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 말이 똑똑한 사람은 즐겁게 이런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는 노력한 애를 잡지 못하고 노력한 애는 즐겁게 일하는 애를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붙인다면 이런 거야 뭐 절대적 정답은 아니지만 1, 2, 3번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 좋아하는 일 그걸 맡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업무 처리는 탁월하다. 근데 처리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내가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근데 사무관이고 근속 연수가 4년이고 여기에 와갖고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이 된 지는 4년이고 여기에 와갖고 2년이요. 근데 6년 차인데 사무관이니까 이게 고시 출신이구만. 그런데 업무 처리는 탁월한데 처리 속도가 느려요. 그러므로 이 사무관은 우리가 이제 잠깐만요. 이 사무관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한다면 자 요걸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업무 처리는 탁월하죠. 근데 처리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무 성숙도가 좋은 점이 있고 별로 좋지 않는 점이 있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한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며 팀원들에게 사무적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순수 어떤 개인적 성격인데요. 개인적 성격은 조금 좋지 않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무관인데요. 9년이구만. 상당히 고참이야. 이 현 보직기간이 6개월인데요. 이 양반은 보직기간은 짧은데 어떤 관련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이치에 와서 보직기간은 짧지만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어.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이 나이 먹은 선배들이 가장 큰 스승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경험 많은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아까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서 길러지는 이것은 직무성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직무성숙도는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시 소통을 중시하기보다는 독단적인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민부서로는 좀 맞지 않네. 이 사람은 좀 옮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민부서하고는 잘 적성이 안 맞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건 성명이지만요. 성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대민부서로는 좀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옮겨줘야 하지 않느냐.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기냐. 이제 그런 걸 결정을 해야겠는데
순수 개인적 성격은 좀 약점이 있습니다. 이 회계 담당자 이 양반은 아주 고참입니다요. 10년인데 정해진 일은 잘하지만은 새로운 일에 대한 자세한 지시가 필요해요. 이게 정해진 일은 아주 꼼꼼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죠. 그러므로 직무성 속도는 지금 이런 건 하지 말고 회계 담당자 이런 거 보지 말고요. 직무성 속도는 요 정도 되겠어요. 요 크기로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다만 새로운 일에는 자세한 지시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데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자기 영역 확보가 아주 강하고 지배력이 강하다. 예, 좀 이런 성격은 이 개인적인 성격으로서는 조금 좋지 못한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8년 6개월인데 담당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 지루해야 한다. 자, 요 점을 좀 잘 보세요. 담당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보직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신입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무원이 된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 현 보직기간은 6개월밖에 안 돼. 그런데 담당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 지루해야 한다.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루해야 한다. 이 말은 뭔가 도전적인 일,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직방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리적 에너지가 대단하다. 우리 어른들이 기로 표현해, 기. 이런 심리적 성숙도가 대단하다. 그래서 대개 신규 업무를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업무를 쭉 주고 신규 업무를 미정이라고 딱 남겨놔. 그 배정을 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업무를 배정을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쾌한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일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한테 유쾌한 일은 결국 뭐냐? 이 앞뒤를 봤을 때 도전적인 업무, 고난도 업무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발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히말라야 산을 타면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아니, 왜 사우나나 하고 이러지, 왜 추운데 저기를 갔느냐, 그러지만은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산악인이 있기에 인류가 가지 못하는 그런 산이 발견이 되고 탐색이 되고 또 그런 우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나라를 알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신입 직원이 가장 신규 업무를 맡는 데 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무관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체계적 진행 능력이 탁월하니까 직무성숙도 오케이. 업무에 대한 욕심으로 의견 충돌이 종종 발생하고 새로운 일이나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무관심해. 그러니까 이 양반은 뭔 말이냐면 새로운 일을 좋아해요. 여기도. 그리고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무관심하다. 이건 조금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심리적인 성숙도는 좋은데 이 개인적인 성격, 순수 개인적인 성격에는 조금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개 여기에 보면은 업무 조정을 할 때에 이렇게 어떤 특별 대책팀 현황을 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요도, 난이도, 업무량 이렇게 줘. 그래갖고 이제 이걸 내가 그냥 다 미정이라고 했지만 원래 우리 출제될 때는 여러분 누가 담당한다고 이름을 적어놓고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신규 업무라고 했고 미정을 해서 이 업무를 누구한테 주느냐 그러는데 여기에 중요도, 난이도, 업무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것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본다면은 지금 요 업무,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보지 말고 요 업무가 상이에요. 그리고 요건 상하하, 상상상, 상중하, 하하하. 요게 이제 가장 쉽게 말하자면 좀 경험도 없고 그래도 맡겨도 되는 일이고 이거는 상상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업무는 다 이름이 써져 있어. 근데 요게 신규 업무 같고
이걸 미정이라고 했다고 할 때 중요도도 대단히 높고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일이요. 그런데 이걸 누구를 주느냐 할 때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딱 봐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을 줘야 해요.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도전적인 업무를 중시하고 고난도 업무를 중시하고 더군다나 현재 맡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요도도 낮고 난이도가 없다 보니까 지루해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 요걸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고민이 방금 다른 건 다 이제 이름이 있어. 근데 신규 업무가 방금 앞에 상상상 중요도도 높고 그 다음에 고난도 업무이고 업무량이 엄청난 일인데 누구를 주느냐 그럴 때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이제 고민인데 보세요. 여기는 담당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아서 지루해. 근데 지금 온 지가 6개월이요. 조금 더 유쾌한 분위기에서 재밌게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조직의 성과 창출을 하는 것이 리더의 목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지워버렸지만 조직이란 것은 2인 이상이 모여서 어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정적, 행적인 사회적 체제라고 했어요. 이걸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직장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조직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르겠어. 한 달, 두 달은 놀지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일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의 목표가 있으면 안 보이죠? 조직의 목표도 달성하면서 구성원의 행복도 추구하는 이런 통합적인 업무 조정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체계적 진행 능력이 탁월하고 업무에 대한 욕심으로 의견 충돌이 종종 발생해. 그러니까 이 직무성숙도는 여가 뛰어나. 근데 심리성숙도는 여가 뛰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아까 말했을 때 직무성숙도하고 심리적 성숙도가 뛰어난 사람 중에 장기적으로 누가 뛰어나냐? 심리적 성숙도가 뛰어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이 정말 내한테 주어진 소명이다 하고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 보나마나 앞으로 일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무성숙도가 뛰어난 이분보다는 심리적 성숙도가 뛰어난 이 사람을 나는 아까 상상상의 업무를 배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오고 있는데 좀 더 재밌는 여기서 유쾌한 분위기 재미있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 뭡니까? 중요한 일, 고난도의 일을 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 자리에 두는 것은 이 개인의 불행도 가져오면서 조직의 성과 창출이 안 되니 이것과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 창출과 조직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사람을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도 빨리 배치를 해서 아까 그 상상상인 신규 업무를 맡기는 것이 두 가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나 그 근거를 말하면은 그것은 쌍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업무 조정을 뭐 그때그때 아무런 원칙과 패턴이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서류환기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논거를 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더 탁월하다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충분한 논거를 들어서 채점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그것이 서류환기법의 업무 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강의 중에서 했던 말 조직이 뭐다? 그리고 조직을 관리할 때는 조직 구성원의 행복과 성과 창출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이런 통합형 리더십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중시를 하면 사람은 좋다고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이 조직의 성과 창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오너한테 높은 사람한테 유능한 지도자라는 평은 듣지 못하지만
조직 구성원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섬김의 지도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지도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조직 구성원의 흥미, 조직 구성원의 욕구, 이 조직 구성원들이 바라는 것을 중시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조직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신입 직원 이 사람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빨리 바꿔줘야 돼.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지금 상황이 있다면 조직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아까 옮겨줘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말 중에 조직이 뭔지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똑똑이 직무성숙도 외워주세요. 직무성숙도는 경험과 훈련과 노력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그러나 심리적 성숙도는 깁니다. 사람은 길을 먹고 삽니다. 사기가 충천해야 되고 책임의지, 도전의식이 있어야 좋습니다. 심리적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순수 개인의 성격도 이게 조화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업무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업무 분장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담당자를 딱 주고 어떤 사업을 미정이라고 해놓고 상상상일 때 신규 업무를 누구한테 맡기겠느냐 그 근거를 대라 이걸 가상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딱 맡기려고 보니까 여기가 아까 이제 나는 이 사람을 맡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현재 맡고 있는 일이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고는 말이 여기에 딱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에다 맡기려고 했더니 업무량이 많은데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또 맡기느냐 여기가 딱 걸려가지고 이제 답을 못 풀어버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진 가축을 구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난이도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니까 중요도도 높고 또 이게 이제 농부가 이게 전 재산이라고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업무가 돼요. 그러나 갑부한테 돼지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면 상이라고 할 때 이것이 아주 이 베테랑 가축을 건질 줄 아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은 업무량이 많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업무량은 문제될 게 없다. 더군다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고난도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 업무량을 많이 주는 것이 사기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아이고 바빠 죽겠어. 그리고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면 두 사람이 있어. 진짜 신경질 나서 직장 못 얻었던 사람. 짜증을 낸 듯하지만 여기저기서 나를 찾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심리적 성숙도가 높은 이 사람은 비록 업무량이 많아도 이 문제는 별로 고려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업무를 분장할 때 직무충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을 할수록 포만감을 느끼고 기분을 좋아하는 것을 job enrichment다. 그래서 이제 직무충실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보다 일을 많이 함으로써 존재 가치를 느끼고 자기의 왠지 가치를 느끼면 그것이 바로 직무 확대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아주 좋아하는 학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풀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할 때 항상 한 20분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지만은 그냥 또 시간이 거의 뭐 3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이 분석을 할 것이 아주 많은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물에 빠진 가축과학이지만 똑같은 업무지만은 여기는 중요도가 하가 될 수도 있고 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 물에 빠진 가축이 그 집에 대해서 갖는 어떤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중요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업무지만은 난이도가 하가 될 수도 있고 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업무 경력이나 직무 성숙도가 낮은 사람이 볼 때는 난도가 높을 것이고 높은 사람이 볼 때는 난이도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하고 서류하면서 업무 조장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또 인터뷰에서 그걸 물어봅니다. 그것을 논리 정연하게 발표하고 설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아주 좋은 태제 가지고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